안녕하세요. 호치민시 한국 국제학교 학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었죠? 특징, 특성. 그래서 자연현상하고 사회문화 현상하고 이렇게 비교했었어요. 그렇죠? 자연현상은 가치를 따질 수 없다. 몰 가치성.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 함축성, 자연현상은 필연성, 사회문화현상은 개연성, 자연현상은 보편성, 그렇죠? 사회문화현상은 보편성 플러스 특수성 이렇게 설명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이 사회문화현상을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는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 근데 좀 낯설지만은 않아요. 거시적이란 말과 미시적. 그렇죠? 여러분들 경제 시간에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특히 AP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매크로, 마이크로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시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는 거예요. 크게 보니까 뭘 보겠어요? 사회 전체를 보겠죠. 그 사회 전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조를 보고 싶어요. 미시적 관점은 이 사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호 작용을 보고 싶어요. 사람들 2명, 3명이 모여서 어떤 말을 하고 무엇을 주고받는지 이걸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볼 수 있는 이론들의 종류들은 무엇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고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다양한 관점들 결론부터 말씀드린 기능론과 갈등론은 거시적 관점이에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미시적 관점이에요. 이걸로써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두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보이시죠? 요거는 뭐 쉽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꽃병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이렇게 보이네요. 그죠?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요건 조금 어렵죠. 요건 이제 뭐가 보이세요? 저는 이제 아름다운 여자가 보이고요. 근데 이제 잘 보면은 이렇게 할머니가 보이기도 해요. 자, 어떻게 할머니가 보이는지는 설명하지 않을게. 한번 노력해 보세요. 보려고. 근데 아무튼 재밌는 것은 한번 제가 그렇게 보려고 하면은 계속 그렇게 보는 관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이것을 편향 확증증 그렇게 얘기하죠.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계속 그거와 관련된 증거들을 모이고 역시 그게 맞아 이렇게 보는. 그래서 좀 균형 있게 이렇게 보지 않으면은 내가 봤던 방식대로만 보게 되니까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 사람, 사건과 같은 대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점에서 어떻게 보느냐 이게 관점이죠. 자,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나누면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 있어요. 거시적 관점은 제도나 구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숲을 보는 관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19와 관련해서 거시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떤 걸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의료, 방역, 또 검사, 또 출입국에 대한 맞고 못 맞고 종교적인 제도들 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길래 급속도로 전파가 됐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거시적 관점이에요. 자, 미시적 관점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요 사태가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관심을 갖겠죠.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서 왔네 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반응들, 어느 지역에서 왔네 라고 했을 때 반응들, 나 어떤 종교예요 라고 했을 때 반응들, 이런 반응들과 상호작용해서 우리들은 다양한 의미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보는 것들이 미시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아주 현미경을 보고 나무를 이렇게 관찰하게 되는 그런 나무를 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이건 이제 건물 모양인데요. 우리 신축 건물 짓잖아요. 4층과 5층이 이렇게 생겼다 그래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요 1, 2, 3반 안에서 생활하겠죠. 그리고 요 복도를 통해서 화장실도 갈 테고 여기 있는 교무실을 다니겠죠. 이렇게 인간들이 아무리 날고 뛴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진 복도와 계단과 교실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회 구조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회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는 것이 거시적 관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살까요? 똑같이 행동하고? 그러지 않겠죠. 이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 거예요. 따라서 구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어떤 상징을 사용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미시적 관점이겠죠. 자, 거시적 관점의 대표적인 것은 기능론입니다. 기능론은요, 사회를 하나의 기능적 체계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공장이고 또는 건설 현장이에요. 그러면 이 거중기가 하는 역할들이 있겠죠. 또 뭐 포크레인이 하는 역할들이 있을 테고요. 각각 사람들이 맡은 바가 있고 이렇게 해서 마치 인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조직이 있고 그 것들이 각각의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처럼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라고 보는 것이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기능론적 관점을 보게 되면 사회 전체는 존속과 통합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해요. 포크레인은 포크레인대로, 거중기는 거중기대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이렇게 다들 각각의 기능들을 수행하는데 그것이 톱니바퀴처럼 착착 맞아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지, 사회가 어떻게 통합이 되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건 장점이에요. 그러면 그 사회가 잘 굴러가지 않아요. 우리나라 지금 마스크처럼 이렇게 적절하게 분배가 되는데 잘 굴러가지 않아요. 그럼 그 이유는 뭐죠? 마스크를 생산하는 사람 또는 유통하는 사람 또는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정부가 그 기능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시 바꾸거나 제도를 마련하거나 이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통합과 균형을 찾아간다고 보는 것이 이 기능론이에요. 기능론에서 좋아하는 말은 통합, 조화, 질서 이제 이런 말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회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이렇게 착착 맞아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사회에는 언제나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또 이 갈등을 둘러싼 극심한 변동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기능론을 좋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좋아할까요? 사회가 지금 안정돼야 돼. 사회가 질서가 유지돼야 돼. 사회가 변화하면 안 돼. 사회가 변화하는 것은 질서가 깨지는 거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겠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 살기에 괜찮은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약간 기득권들이 좋아하는 이론이겠죠. 좀 보수적인 이론일 수 있어요. 사회가 변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자, 반면에 갈등론은요.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보죠. 자, 이 사람 지금 굉장히 많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실질적인 이 노동자의 지배자겠죠. 이 사람이 나에게 많은 월급을 달라, 나에게 더 많은 보수를 달라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은 적게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익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끊임없이 주인과 종, 노예와 주인, 왕과 백성,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언제나 존재했었고 남과 여, 그렇죠? 또 백인과 흑인, 또 부르주아, 자본가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 무산자 계급들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갈등을 하고 투쟁하는 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세상은 모순 덩어리고
그래서 사회는 언제나 갈등과 대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야겠죠. 해결하지 않고서는 계속 갈등과 대립만 있게 되니까요. 그 해결하는 과정이 뭐예요? 사회 운동이고 이것이 사회 발전을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는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변동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사회는 앞으로 좀 나가야겠다. 지금이 대립과 갈등, 모순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관점이 갈등론이겠죠. 누가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죠? 이제 수업 시간에 다시 얘기했지만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의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좀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좋아할 때고요. 또 지금 현실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좀 좋아하겠죠. 뭐 진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렇지만 세상을 살아보면 언제나 그렇게 갈등과 대립이 있는 건 아니죠. 교사와 학생 간이 교사가 이득을 보면 학생이 불리하고 학생이 이득을 보고 교사가 불리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서로 협동하고 화합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등론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만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 더 볼게요. 상징적 상호적 론은 이제 미시적 관점이죠. 미시적. 자, 여기 보게 되면 V 무슨 표시죠? 승리를 표시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술잔을 올리게 되면은 cheers, 건배 이렇게 그렇죠? 못하해봐요 하면서 하게 되는 그 베트남에서의 건배들 위하여 이러면서 서로 즐겁게 술을 마시는 그런 거죠. 손으로 만드는 하트라든지 요거 이제 손으로 가져가는 거 이런 것들은 세계적으로 거의 공통적인 것 같아요. 또 이제 이런 교통 신호들, 자, 이런 사인들을 주고받는 것이 상호작용이라고 보는 거여서 이런 사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는 것이 상징적 상호작용입니다. 자, 학생이 이제 복도에서 선생님을 보고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했어요. 교사가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그래. 근데 너 왜 내가 안녕하지 않은지 궁금하지? 이렇다고 한다면 이 학생이 제시한 상징, 인사라고 하는 상징을 교사가 잘못 해석한 거죠. 이렇다고 한다면 세상은 돌아갈 수가 없겠죠. 건강하세요. 그러면은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강하세요. 라고 하면 나 아픈 데 없는데요. 지금도 건강한데요. 이렇게 반응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떠한 상호작용들이 서로 주고받는가에 초점을 보는 것이 상징적 상호작용입니다. 사람들의 사고과정, 행위의 선택,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갖고요. 상호작용의 핵심은 상징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수업 시간에 상징이 있죠. 얼른 보더라도 우리 대부분 다 이해할 수 있죠. 자, 이것을 주고받으면서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것을 해석하는 거. 그래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게 되죠. 주어진 상황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상황 정의를 중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간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경우가 뭐냐면은 오해예요. 주어진 상황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저도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상황을 내가 정의하냐에 따라서 나의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상징적 상호작용은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아무리 구조가 있다 하더라도, 요 구조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안에는 다양한 인간의 능동적인 측면, 인간의 주관적, 훨씬 더 인간답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어진 사회 조건에 따라서만 지나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얼마나 무의미해요. 내가 태어나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내가 없어도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면은 과연 나는 왜 필요하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바꿔나가는 이런 능동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언제나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사회가 만들어진 제도 안에서의 자유인 거죠. 이런 거시적인 측면을 강구한다고 하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자, 따라서 거시적 관점의 한계는 행위자의 주체적인 능동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에 미시적 관점은 행위를 구속하고 통조하는 사회 구조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다양한 관점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사회에서는 조화가 좋아요. 아시겠죠? 자,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 중 사회 구조나 제도에 초점을 두는 관점 뭐죠? 하나, 둘, 셋. 거시적 관점이겠죠. 개인 행위, 상호작용, 소규모 집단에 초점을 두는 관점은 하나, 둘, 셋. 미시적 관점. 그럼 거시적 관점의 대표적인 것들 기능론, 갈등론. 미시적 관점의 대표적인 것들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OX 해볼까요? 기능론은 사회 갈등은 기능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다. OX, O가 되겠죠. 갈등론의 지배와 피지배 논리는 행위자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강조한다. 여기는 뭐예요? 상상, 미시적 관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요거는 거시적 관점이죠. 거시적 관점의 한계가 뭐예요? 능동성을 간과하는 거죠. 그래서 X입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람들의 주관적인 의미 해석을 주고받는 과정에 초점을 둡니다. O가 되겠죠? 과제 있습니다. 자, 갑은 거시적 관점을 가진 사회학자고 을은 미시적 관점을 가진 사회학자예요. 갑과 을은 코로나 바이러스 1과 관련해서 어떤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가질지 설명해 보세요. 아까 설명하면서 같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자, 왜 마스크 부정 문제가 발생할까요? 여러분도 한번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에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갈등론적 관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많이 갖고 누군가는 적게 갖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글 클래스룸 요게 번호예요. 여기다 들어가서 1과 2를 포함해서 글자 300자 이상으로 과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나중에 계약하고 나가지고 서술형 평가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자 미리미리 써 보시고요. 미리 쓴 학생에 대해서는 이미 클래스룸에서 피드백을 좀 줄 테니까 나중에 점수를 더 좋은 점수를 받기가 유리하겠죠. 자 미리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